안녕하세요, 오특한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랜저를 넘고 제네시스 G80까지 넘는다라는 행복 회로를 달고 나온 K8의 가격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랜저와 비교해서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존 K7과의 가격과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오른 가격 대비 이점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분석을 하려 하죠. 우선 라인업을 보면은 아직 하이브리드의 가격이 공개가 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파워트레인에 대한 언급이 없이 2.5 가솔린, 3.5 가솔린, 3.5 LPI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나왔고요. 렌터카를 제외한 일반인의 구매 모델에 한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우선 현대의 그랜저보다 K8이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이 보이죠. 다만 그랜저 자체가 주는 브랜드 가치나 이미지가 있고, 풀 체인지될 그랜저 역시 K8보다 더 좋고 5m가 넘는 전장에 현대 플래그십 세단의 아우라를 가지고 나올 것이기에 지금 당장 그랜저가 더 안 좋다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네요. 현재 그랜저는 IG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기 때문이죠. 전체 모델과 트림별 상관없이 기존 K7 하이 트림 및 그랜저 하이 트림에 넣은 CMDPS와 다른 RMDPS를 넣어줬습니다. 솔직히 2.5 가솔린 사야지 하고 기다렸던 분들이 그랜저에도 들어간 컬럼 방식 EPS를 넣을까 하고 많은 걱정을 했는데 정말 다행이죠. 컬럼 방식은 소형차에서 실내 공간을 좀 더 넓히고 원가 절감을 위해 핸들 뒤쪽에 들어간 그런 방식이고요. 렉앤 피니언 방식의 RMDPS는 바퀴 사이에 조향장치의 전동 모터가 들어간 방식을 말합니다. 원가 자체도 R타입이 더 비싸고 핸들링, 즉 노면에 대한 피드백이라 할까요? 차이가 안 난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요, 대체적으로는 운전을 좀 즐기시는 분이라면은 차이가 납니다. 타각의 유격 부분 자체도 좀 다르고요. 여튼 일단은 R타입을 넣어줘서 다행이다 라고 보면 될 듯 하고요. 2.5 가솔린 트림은 전 세대 K7과 개소세이나 3.5% 가격을 적용가로 비교하자면 노블레스 라이트, 일명 깡통 트림은 판매가가 3,340만원, 개소세이나가 3,279만원으로 기존 K7보다 35만원이 더 올랐지만, 솔직히 깡통 등급은 기존 K7 모델보다 기본 옵션이 약간 더 빠졌지만 그래도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죠. 노블레스 트림의 판매가 3,575만원, 개소세이나가 3,510만원이고 K7보다 123만원이 오른 가격을 보입니다. 최고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은 판매가가 3,940만원, 개소세 인하가가 3,868만원으로 기존보다 344만원이 올랐고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아무래도 각 트림별로 최고가가 300에서 400만원 정도 오를 듯 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얼추 맞았네요. 역시 이러니 로또가 되지 않는... 여튼 K7과의 비교는 2.5 트림에서만 하도록 하고요. 왜냐면 다른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서 비교가 좀 무의미해요. 상세적으로 모델과 트림별로 그랜저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2.5 가솔린 모델은 최고 출력 198마력에 최대 토크 25.3kg의 힘을 내고, 연비는 복합 기준 리터당 12kg고요. RMDPS와 제네시스에도 들어간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구성됩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ADAS 시스템이 기본으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와 보행자, 자전거까지 구별하는 게 들어가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와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 그리고 하이빔 보조가 기본 구성에 포함됩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9개 어드밴스드 에어백, 즉 운전자 동승석, 운전석 무릎, 그리고 앞뒤 좌석의 사이드 커튼 이렇게 들어가고요. 전 후방 주차거리 경고와 VSM이 들어가는데 이 VSM이 뭐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VSM은 코너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차량의 자세를 제어해주는 자세 안전장치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비이클 스테빌리티 매니지먼트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기존은 미끌림 상황 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잘못 조작하면은 풀려서 오히려 거동 부분에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일을 좀 더 보완한 것이 VSM인 거죠. 이는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잘못된 방향으로 조작하려 하는 게 감지되면 스티어링 휠을 무겁게 해서 방해하고 VSM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자세 제어 장치는 좌우 바퀴의 노면 마찰 계수가 다른 상황에서 제동을 하게 되는 경우 ABS, VDC, 그리고 속도 감음형 MDPS와 함께 제어를 하여 차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거고, K8은 이를 기본으로 적용, 경사로 밀림 방지와 급제동 경보 시스템, 개별 타이어 공격 경보가 있고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까지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하였죠. 볼보처럼 2차 사고 방지를 막으려는 노력을 보이고요. 1차 사고 튕겨 나가져서 2차 사고가 나고 다중 충돌로 이어지는데, 운전자가 충격에 의해 브레이크에서 발이 떼져도 충격을 감지하면 바로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죠.
외장 사양은 17인치 알로이 휠과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즉 LED 등 주변에 반사판을 적용한 MFR 방식이 아닌 빛의 파장을 좀 더 멀리 보내는 프로젝션 타입을 적용했다는 거고, LED 턴 시그널과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까지 다 LED로 도배한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는 어쩔 수가 없는 게 헤드램프와 테일램프가 얇아지는 디자인을 가져왔기에 기본으로 넣을 수밖에 없죠. LED 리피터 아웃사이드 미러가 있고요. 폭스바겐 제타처럼 수동 방식으로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닌 전동 조절과 열선 퍼들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손잡이 조명이 1열에 들어가고 1열에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가 들어갑니다. 내장 사양은 블랙 원톤이나 브라운이 섞인 투톤 인테리어 선택이고, 아날로그 계기판에 4.2인치 컬러 TFT LCD 창이 들어가고, 가죽 스티어링 휠과 LED 실내 등 20 룸미러 거울과 LED 조명이 있는 슬라이딩 선바이저 및 도어 스커프가 기본이고요. 시트 역시 가죽 시트를 제공, 1열은 파워 시트와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그리고 1, 2열 열선이 기본,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제공을 합니다. 앞좌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가 있고요. 편의사양은 버튼식 시동과 원격 시동이 포함된 스마트키, 이 원격 시동이 사제로 장착을 하려 해도 60에서 70만원을 줘야 하는 게 기본이죠.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와 하이패스 시스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까지, 패들 시프트와 후방 모니터 및 일반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컨트롤과 현대 중소형급에서 항상 옵션으로 빼놓고 상위 트림에 기본으로 했던 레인 센서가 드디어 기본으로 달려 있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을 제공합니다. 틸트와 텔레스코픽은 수동으로 제공하고, 독립제어 풀 오토 에어컨 및 미세먼지 센서가 포함된 공기청정 시스템, 뒷좌석 에어벤트와 1,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있고, 인포테인먼트로는 8인치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아닌 오디오 시스템이고요. 8개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K8답게 숫자 8을 엄청 좋아하네요. 솔직히 편의사양 말고 안전사양으로 따졌을 때 그냥 바로 깡통 트림으로 가도 될 정도로 아주 매력적입니다. 농담 아니고 1인 운전자나 신혼부부까지도 충분히 메리트 있어 보이고요. 내비게이션이야 핸드폰으로 하면 되고, HUD 솔직히 편리하지만 굳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에 패스.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도 뭐 기본 스피커로도 충분히 듣는 것에는 지장이 없고, 그런 오디오 시스템의 옵션가를 할 바에 집에 좀 더 좋은 오디오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출력이 좋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에서는 어차피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파노라마 선루프 110만원짜리, 내비게이션 150만원을 선택해야지 선택할 수 있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120만원이고요. 마찬가지로 내비를 선택해야지 선택 가능한 스타일 패키지 100만원, 뭘 해도 150만원 내비를 선택해야 하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랜저와 비교를 해보자면 서로의 장단점이 매우 명확한데요. 에어백의 구성은 같고 에이다스 기본 사양 역시 동일합니다. 편의사양도 대동소이하고요. 그럼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 우선 기본 가격 차이가 그랜저 프리미엄 트림은 개소세 인하가 3,294만원이고요. K8은 3,279만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랜저는 같은 2.5의 CMDPS, K8은 RMDPS가 들어간 것이 차이점이고요. 이게 그랜저에서는 3.3 엔진에서만 적용하기에 매우 큰 차이점이긴 하죠. 다만 그랜저가 다 안 좋은 것이 아닌, 그랜저는 기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12.3인치 블루링크와 폼 프로젝션 및 현대 카페까지 제공되는 내비게이션을 탑재해 주고요. K8은 150만원을 주고 내비게이션을 따로 장착해야 한다는 점이죠. K8은 운전석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 그랜저는 열선만 적용하는 게 차이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트렁크가 그랜저에는 없고 K8은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진짜 이런 옵션 구성으로 인해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참 현대 기아만의 그 특유의 옵션 차이가 있게 한 것은 진짜 보통의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 깡통 트림에서 갖는 이점이나 가격까지 생각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K8을 선택을 할 듯 합니다. 다음 K8 2.5 가솔린 노블레스 트림이고요. 개소세 인하가 3,510만원이고, 위 기본 포함 안전사양으로는 후방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추가가 되고, 외장으로는 세팅 크롬 가니쉬, 이게 라지에터 그릴에 V자 형상의 크롬 포인트가 들어간다는 것과 전 후면의 범퍼 하단에 디자인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블랙 하이그로시 역시 같이 들어갑니다. 다크 스테인리스 몰딩이 도어 상단에 추가가 되고요. 내장으로는 여기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슈퍼비전 12.3인치의 클러스터가 들어가고요. 인포테인먼트 역시 같은 12.3인치의 우보 내비게이션과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가 포함되고요. 편의사양으로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및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및 뒷좌석 사이드 수동 커튼과 동승석 통풍 시트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랜저는 프리미엄 초이스 트림이 개소세 인하가가 3,368만원, 1열 통풍 시트 스마트 전동 트렁크 및 무선 충전, 운전석 공조 연동해서 자동 제어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죠. 중간 트림 자체가 K8과 상당히 벌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K8이 그랜저보다 142만원이 더 비쌉니다. 다만 K8은 서라운드뷰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및 원격 주차 보조가 추가가 되기에 그랜저에서 옵션을 더하면 비슷하게 되는데요. 현대 옵션가로 이게 80만원인데 R타입과 12.3인치 클러스터 옵션이 있는 플래티늄 옵션을 선택하면 170만원 옵션을 더해야 되는 부분인데 K8이 가성비가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5 가솔린 K8 최고 트림인 시그니처 개소세 인하가로는 3,868만원이고 노블레스 기본 포함 추가가 되는 품목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외장으로는 245에 45, 18인치 휠과 미쉐린 타이어가 추가가 되고 다들 열광했던 무빙 턴 시그널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가 들어가고 후진 가이드 램프가 추가가 되고요. 뒷좌석에 이중접합 차문 글래스가 추가가 됩니다. 내장으로는 스파이샷에서 보인 도배로 물든 우드 그레인이 여기에 있고 무드등 또한 이 트림에 추가가 되고요. 그랜저처럼 인조가죽 감싸기와 리얼 스티치가 포함이 되고요. 라파 가죽 및 메탈 페달이 추가가 됩니다. 스파이샷에서 옷걸이와 쇼핑백을 걸 수 있는 헤드레스트가 최고 트림에 있고요. 편의 기능은 전자식 차일드락과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 트렁크, 트렁크가 닫힐 때 물체가 닫거나 하면은 다시 올라가는 편의 사양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최고 트림에서 그랜저와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그랜저의 익스클루시브는 개수세 인하가 3,681만원, K8과 마찬가지로 18인치 휠과 타이어, 이중접합 유리가 뒷좌석에 들어가고 후진 가이드 램프 또한 동일합니다. 편의사양도 상당수가 동일한데 그랜저는 뒷면 전동 코트 및 전동식 틸트와 텔레스코픽을 지원을 하죠. 캘리그라피기는 개소세 인하가가 4,108만원으로 퀼팅 나파가죽과 오디오 컨트롤이 가능한 암레스트 및 무드 등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뒷좌석 스웨이드 목백에 K8 시그니처 트림에 있던 리얼 스티치 포함된 인조가죽 도배와 스웨이드 내장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포테인먼트는 JBL 12개 스피커와 외장 앰프가 있는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고요. 다만 K8에 있는 원격 주차 스마트키 보조는 가솔린 3.3에서만 50만원짜리 옵션에 선택 가능한 거죠. 많은 면으로는 2.5 트림에서는 K8이 편의사양 및 내 외장재에서 앞선다고 생각하지만 반자율 주행 보조 시스템은 캘리그라피 트림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ACC와 내비게이션 기반한 곡선로와 안전구간 ACC는 그랜저는 기본인데 반해 K8은 드라이브 와이즈로 80만원의 추가금, 그리고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는 노블레스와 마찬가지로 85만원의 옵션, 컴포트 옵션을 선택해야 나오는 프리미엄 옵션, 즉 그랜저처럼 후면 전동 버튼과 다기능 센서 암레스트 및 스웨이드 내장재가 있는 것은 70만원 추가가기에 컴포트와 합치면 한 180만원 정도의 옵션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때요? 좀 참 쉽죠? 2.5 트림 평가를 하자면 전 K8이 어떤 기본? 운전에 대한 기본이나 어떤 입문형의 고급차로서의 기본 사양 자체가 좀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기와 신차에 대한 이점이 있기에 K8이 더 낫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실내는 그랜저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참 애매하죠. K8 3.5 가솔린 같은 경우엔 2.5 가솔린 트림과 동일하고 다만 시그니처에서 플래티넘 트림이 추가로 생겼고요. 그랜저 캘리그라피 트림처럼 최상급 트림입니다. 개수세 인하가 4,526만원으로 그랜저 3.3 엔진과 R타입 MDPS 추가금인 245만원을 추가를 하면은 4,453만원인데 파킹 어시스트까지 더하면은 4,400만원 정도를 마크를 하죠. K8이 더 비싸죠. 약 120만원 정도가 더 비싼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K8 3.5 GDI 엔진에다가 전륜 기반 AWD, 즉 여기에 4륜이 들어가고요. 19인치 미쉐린 타이어 및 휠이 추가가 되고 스웨이드 내장재 및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와 앞좌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그리고 운전석에 전동 익스텐션 시트 및 뒷좌석 통풍, 그리고 다기능 암레스트와 전동식 틸트와 텔레스코픽 연동하여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과 후진 시 자동으로 내려가는 아웃사이드 미러 및 핸들 진동 경고와 뒷좌석 독립 공조열 제공 및 후면 전동 선커튼까지 웬만한 옵션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기에 그랜저에 비해 엄청 비싸네, 이게 아닌 4륜 모델과 엔진 배기량 차이라고도 보면 될 듯하죠. 따지고 보면 K8이 동일 옵션 적용할 때 100만원 정도가 더 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듯하고요. 좀 짜증나는 점은 3.5 플래티넘 모델에서 HUD를 스마트 커넥트와 옵션으로 묶어버리는 역시 옵션질의 대가리, 아니 대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진짜 이걸 160만원 주고 옵션으로 장착할 바에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트인 캠과 HUD, 그리고 오토 디포그와 스마트폰으로 열 수 있는 기아 디지털 키 및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운 부분이고 여전히 메리디안 14개 스피커와 외장 앰프 사운드 패키지는 85만원에 옵션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제네시스와 같은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이 또한 옵션이고요. 옵션가는 90만원 정도입니다. 차라리 HUD 패키지 옵션을 안하고 저는 전자 제어 서스를 선택을 할 듯한데요. 더 짜증나는 점은 플래티넘 트림에서조차 내비게이션 기반한 반자율주행 시스템 및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옵션이라는 거죠. 내비게이션 기반 이런 거 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ACC는 기본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상시 4륜을 넣어주고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는 점. 네, 이제 뭐 할만한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야 뭐 워낙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러다 치고, 네, 핫선은 110만원 가격이고요. 얼추 옵션을 다 넣으면 5천만원을 상회하는데 뭐 제네시스 브랜드에 비해 가성비가 좋지만 여전히 옵션질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무언가 초코파이를 얻어먹고 OS를 다시 사줘야 하는 그런 기분? 뭐 이런 기분이에요. 3.5 LPG 모델은 드디어 도넛형 본배가 들어갔고요. 기본 사양 가격이 개소세 인하가가 3,220만원, 노블레스가 3,659만원인데 가솔린 모델만큼 편의 사양은 떨어지지만 비슷하게 맞추려고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과 컨비니언스,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및 스타일 패키지를 합치면은 약 4,184만원이 나옵니다. 가성비로는 충분히 좋지만 떨어지는 연비 및 고100일량의 LPI 엔진에서 시내 연비는 정말 안 좋죠. 충전소의 위치도 일반 휘발유와 경유에 비하여 여전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굳이 LPI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것보다 가솔린이 더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물론 LPI를 선택하는 분들은 있겠죠. 다만 약간의 떨어진 옵션과 뭐 연비 같은 것까지 감안한다면요, 가격을 본다면은 진짜 그랜저와 제네시스 G80 사이의 포지션에 얹혀져 있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했다라는 것이 보였고, 여전히 많이 팔리겠지만 과연 2.5 스마트 스트림 GDI 엔진의 피스토링 부분의 문제와 내구성 문제로 인한 엔진 오일 이슈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하청업체 조져서 이끌어낸 건지, 그런 게 좀 아쉽죠. 그런 얘기 자체가 아직 없어요. 다음 시간에는 각 트림별로 가성비 추천과 제가 생각하는 가족 단위의 추천 모델 및 옵션 및 동일 가격에 대한 경쟁 차량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영상도 좀 오래전에 진행했던 부분을 이제서야 완성시키고 내놓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각 이슈에 좀 약간 늦게 반응하고 분석해서 내놓게 되는 것에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힘을 내서 집중해서 이슈들도 그렇고 여러가지 소식을 좀 더 빨리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부분도 좀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런데 좀 더 기다려 주신다면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선보일 듯 하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일교차 큰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코로나19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